네, 8월 29일 월요일장 주식시장 마감까지 이제 15분여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장 출발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좀 이런 기조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현재 2.85%의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830선대 놓고서 좀 타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182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5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으로 보면 기관이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외국인 매도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판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그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셀 시각은 아니고 프로그램 매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오늘 업종별로는 차화정으로 불리는 주도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주의 급등세가 오늘 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기계와 화학, 운송, 장비 업종 같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오늘 장에 다시금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면 화학주 가운데서는 뭐 한화케미칼 같은 종목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종목들 모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장에 모두 빨간불 켜면서 아주 견조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오늘 1% 이상 반등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오늘장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이제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뭐 시가총액으로 봐서는 사실 하이닉스가 뭐 그렇게 순위가 높지는 않은 종목인데 전체 시장 흐름을 대변해 주는 게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라는 것도 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주요 일정들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에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7월 미결주택 매매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와 함께 내일은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됩니다. 이 주택지표들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좀 개선세를 기대해 볼만 할지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이 주택지수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시장에서 7월 산업생산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ADP가 발표하는 민간 취업자 수 변동 건수가 발표했는데요. 고용지수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에 중국에서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ISM 8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주 증시 방향이 좀 갈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미국의 WD100가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게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미국 경제가 WD100 빠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준선이 50인데 50을 밑돌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이제 처음인데요. 뭐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점은 좀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그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달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거기 살짝 히트를 보시려면은 그 전날 31일 날 시카고 PMI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대충 ISM 지수도 어떻게 나올 것이다 좀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M 지수가 만약에 좀 기준선을 그렇게 밑돌게 나온다면 오히려 또 3차 양초관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글쎄, 아까 이학영 의원께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가 나쁘면은 그대로 해석해라.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미국에서 또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이번 주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의 김광석 전문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반등은 좀 반등다운 반등으로 좀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오늘 뭐 반등이 상당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1850포인트까지는 일단 매물층은 크지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2차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뜬금없이 제가 그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크게 그 음봉을 내면서 빠지고 있다.
국채 가격이 뭔가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금 가격이 선물 증거금이 올라간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선물 증거금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선물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원유 차트.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이번에 그 증거금이 인상되면서 음봉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상황이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논리였는데 저번 주에 진행된 과정은 안전자산을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자산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누가 더 불안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주식이 불안했던 자산이 지금은 금을 들어가는 사람들 또 안전처로 대피했던 국채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저번 주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은 가을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지금 자산 시장에 뭔가 조그만 변화들이 그것이 어떤 단초가 되어서 상황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면 끌어올리는 힘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어떤 자산의 변화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아직도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겠다는 세력 그리고 주가 이왕 떨어진 거 끝까지 버티겠다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주식에 대한 위험도가 점점 감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보다는 이제는 조금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 이런 쪽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리스크 관리를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식이 변동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20, 30포인트 빼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금방 또 1800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전의 저점을 깨지 못하는 상황 같으면은 그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여전히 매수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같으면은 업종 대표주 1등 주식을 그냥 분할해서 사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자. 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